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는 옛날 좀 그 오디오 입문할 때 그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오디오 시작할 때 보면은 일단은 미국하고 좀 유럽 쪽 기기들 이렇게 좀 양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는 대표적으로 와디아 디지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거의 그쪽에서는 완전 A클래스 예, 그런 쪽이었고, 와디아 그 외에 이제 마크 레빈슨 브랜드도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 31.5 CDT, 30.6 DAC, 390 SL 이런 CDP들 정말 소리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크렐도,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앰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소스기기도 정말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쪽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리가 좀 호방하고, 예, 미국 스피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소리가 좀 약간 남성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런 소리에 처음에 이제 훅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음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빠져들면은 영국 쪽 기기를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리네, 최상위는 CD12 이런 게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이케미, 겐키, 이런 모델들 정말 저도 이제 즐겨 사용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메리디안. 지금은 메리디안이 그쪽 기기들을 많이 안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CD 플레이어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윤기 있고 촉촉하고, 그 다음에 음색적인 표현이 정말 나긋나긋했던, 예, 그 당시. 근데 그 이후에 좀 PC 파일을 USB DAC나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이쪽 시대가 되면서 사실 각 그런 기라성 같던 그 브랜드, 디지털 브랜드의 개성이 약간 좀 죽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잘 부각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이 도드라지면서 네.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통적인 오디오 제작사들이.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술 따라잡고 스펙,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화가 돼 있지만은 네. 10년 전만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예. 그냥 옛날 기술이 돼버리고 옛날 스펙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네. 자기 개성을 살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네트워크 스트리밍 이런 게 굉장히 대중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이제 조금 이제 자리가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DAC 설계도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전원부라든지 네. 아날로그 버퍼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개성을 담뿍 담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 그 R2R 레더덱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진공관을 투입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DAC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게 그 메트로놈, 아쿠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토탈덱도 상당히 좋게 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태리로 가면은 또 아쿠아 이런, 예, 디지털 브랜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램피제이터 그 동구권 쪽에도 그렇죠. 숨은 강자들이 진짜 많죠.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네. DAC 쪽에서요. 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MBL 이 제품을 들어보면서 확실히 얘네도 이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되면서 자신들의 독보적인 음악성, 예, 음질적인 개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에 표현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모델도 아까 이제 론으로 예.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스트리밍 음원을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아날로그 원래 음원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참으로 이게 디지털 그 향이나 디지털 냄새를 완전 휘발시킨 네. 그런 디지털 기기였어요. 상당히 좀 역설적인 네. 표현인데 그만큼 이 MBL의 어떤 자기 색채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네. 잘 드러난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설하고 오늘 이 제품, 이 모델명은 독일 MBL이라는 브랜드의 1611F라는, 예,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611F 이 모델을 굉장히 롱런했어요. 버전도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최신 모델입니다. 최신 버전이고요.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화면상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시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중후장대하고요. 이 렉이 되게 작아 보일 정도로 예,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하죠. 보시기에도 정말 앞에서 보면은 이 전면
디스플레이 창도 이렇게 곡면이 돼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 곡면 처리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측으로 이제 금빛의 이게 그 버튼들이 막 마련돼 있고요. 상판에도 보면은 MBL 마크가 딱 찍힌 이런 구조물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또 이 사각의 기둥들도 다 금빛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요.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5년 전에 이 MBL 공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 예. 얘네가 진동 그 노이즈 감소에 예.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제작사인데요. 네. 그래서 브라스를 많이 써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멋부린 게 아니라 예. 어떤 노이즈 감소, 이게 DA 컨버터가 워낙 그 소신호를 여린 신호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기기이기 때문에 진동 노이즈 감소에 진짜 영향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저는 뭐 턴테이블에 이게 플래터, 그러니까 상판에 놓는 그 매트 있잖아요. 매트도 막 황동 매트, 구리 그렇죠. 매트 네. 이런 거 써봤는데 실제 음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각설하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덴티티가 좀 드러나는데요. 일단은 이더넷 입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구형은 없었죠. 예, 이더넷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입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 동축, AES 입력, 디지털 입력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출력은 XLR 출력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RCA 출력은 무려 2조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 단자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결합니다. 네. 근데 내부로 좀 들어가면 상당히 기존의 1611이랑 조금 다른 면들이 좀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전면 패널에도 델타 시그마 DAC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얘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냥 델타 시그마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이걸 굳이 앞에다 쓴 거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CD 플레이어에 DAC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네. 초창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멀티비트 방식의 네. R2R DAC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한 7, 8년 만에 좀 양산 버전의 델타 시그마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네. 그때 그게 이제 한 90년대 초가 되는데요. 네. 그때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처음 이 1611 오리지널 모델이 나오면서 그거를 강조한 유산이 아닐까 좀 싶고요. 네. 그리고 청감상으로 들어보면은 얘네가 지금 일반적인 델타 시그마 방식과는 좀 다른 멀티 레벨 델타 시그마 방식이라는 그걸 강조를 하는데, 이 MBL 설명에 따르면은 멀티 레벨,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자료에는 4가지 방식의 그 레벨 그 차이를 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를 통해서 기존의 델타 시그마 방식에서는 좀 부족했던 저음의 양감이라든지 네. 어떤 소리의 크기 이런 걸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원래 델타 시그마 방식이 잘했던 어떤 고차 배음의 네. 어떤 해상력,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자기네의 어떤 고유한 아키텍처가 멀티레벨 델타 시그마 방식이라고 얘네가 좀 네. 강조하고 있는 게, 네. 이 1611F의 F가 이제 다른 DAC와 차별화를 보이는 네.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재밌는 사실은 뭐 트루피크 테크놀로지라고, 그게 보면은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MBL 같은 경우는 CD 플레이어 이런 것도 되게 오래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CD가 이제 비트레이트와 샘플링 레이트 이걸 가지고 해상도를 규정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양자화 시켜가지고 양자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점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24비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하지만 예전에 CD 규격은 16비트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1비트당 6dB씩 해가지고 이게 사실 96dB를 만들겠다. 그런 가정하에 이제 16비트로 규정을 한 건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막 가요 특히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뭐 게인을 높게 해가지고 클리핑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쪽을 자르고, 그래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굉장히 감소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MBL은 3dB 정도의 다이내믹 헤드룸을 준다. 그렇죠. 그게 이제 트루피크 테크놀로지의 골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음향 엔지니어들이 이제 욕심을 내잖아요. 네. 마스터링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소리가 확 두드러지게 하려면은 네. 레벨 높여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16비트면은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6dB이라는 네.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보가 되면 이걸로 사실은 충분한데 네. 이 마스터링 할 때 이걸 높여버리니까 예. 이거를 이거를 컨버팅 할 때 클리핑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대가리 아랫대가리가 잘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네는 그거를 충분히 원 파형이 나오게끔 네. 그거를 이제 얘네는 그래서 트루피크 네. 테크놀로지를 이제 이 디지털 기기에 도입을 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베풀어진 이 모델이 네. 1611 오리지널부터 이제 도입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앞에도 이 전면 패널에도 막 델타 시그마도 써 있고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인데 이게 뭐 완들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128배 오버샘플링. 그렇죠. 예, 이게 또 써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28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코라님 말씀하신 양자 노이즈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기기 입장에서는 이미 사전에 벌어진 노이즈예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로 화했을 때 네. 끼어든 노이즈를 이제 양자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네.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버 샘플링이라는 걸 하는데 네. 얘는 그거를 이제 128배.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16비트 424.1 기준으로 128배 오버 샘플링을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5.6MHz라는 글자가 박힌 이유가 그렇죠. 128배 오버 샘플링을 한다. 뭘 기준으로? 네. 424.1kHz라는 CD 규격에서 예. 128배 오버 샘플링 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오버 샘플링 5.6MHz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양자화된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비트 44.1kHz. 이거의 어떤 단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비트레이트와 샘플링 레이트 양쪽에서 그렇죠. 약간 보완책을 마련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전반적인 이 MBL 1611F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추가로 할 얘기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네트워크 보드, 옵션 보드인데 이거를 내장을 시킨 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그렇죠. 예. 근데 네트워크 모듈을 이제 내장을 시켰는데 그게 룬 전용이에요. 예. 그래서 룬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네. 예, 선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1611F가 단순한 이제 DC에서 이제 날개를 단 게 그 예. 룬 네트워크라는 예. 날개를 단 거죠. 그래갖고 얘는 그냥 룬 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인데 DAC가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뭐 이런 컨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DAC가 메인이고 그렇죠. 예, 네트워크 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예,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실제 청음을 해보면서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시청하고 녹음한 시스템은 앰프 같은 경우는 클라스의 델타 프리앰프고 파워앰프는 패스랩스 XA60.5고요. 그 스피커는 라포트의 아트리아 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청음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룬으로 재생을 했고요. 그 룬 코어가 필요하죠. 룬 코어는 웨이버사 시스템즈의 W 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3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weren't there, I know.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 love you, I'll be by your side. Don't cry, it won't be the last time. My heart beats for you, and though I'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 저는 그 클랑의 Don't Cry인데 이게 어디 드라마의 삽입곡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데 저는 기존에는 제 레퍼런스 시스템에서 DAC를 MSB를 사용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MSB와 좀 정반대의 든 그런 소리결을 들려줬어요. MSB는 굉장히 깍듯하고 그 골격이 되게 명확하고 그런 그 해상도 높은 그런 소리인데 MBL은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포근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 보컬 굉장히 단출한 구성의 보컬곡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좀 내려와 있고 포근하고 김편님이랑 아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공관 소자를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렇죠. 예, 그런 소리를 좀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푸근하고 묵직하고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진하고. 예, 그래서 사실 델타 시그마 덱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예. 해상력은 좋지만 조금 좀 얇고 예, 그리고 좀 신경질적이고 예. 고음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고 저음은 좀 얇고 예. 이런 이제 편견 내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에 1611F 얘를 딱 듣는 순간 네. 역시 그 MBL 최상위 레퍼런스 시리즈답다. 네. 롱런한 DC 시리즈답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R2R 덱을 들었을 때 그 느낌 찐득하고 중저음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만든 R2R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갖고 이거 생각 이상인데 기대 네. 이상인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두 번째 곡, 뭐, 아트페퍼 이런 곡도 들으면 이게 좀 LP로 듣는 듯한 느낌들이 좀 공집합이 좀 많이 좀 있어요. 예. 굉장히 블로잉 같은 것도 좀 힘차고, 이게 좀 리듬 섹션 이런 것들도 좀 무게감이 좀 실려있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은 DAC, 이게 디지털 소스 기기에서 칩셋만 굉장히 중요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전원부, 아날로그 출력단, 뭐 이 주변 회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델타 시그마 이쪽도 굉장히 천차만별의 소리를 내준다. 네.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잊고 살았던 원래 DAC가 이런 소리를 냈었는데 지금까지 그 규격이 안 되는 DAC가 냈던 그 별로 안 좋았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게 아닌가. 네. 좀 얇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싸구려 소리에. 네. 근데 얘는 진짜 찐득하고 예. 어떻게 DAC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들었던 DAC 중에서 가장 묵직하고 진한 소리를 냈던 DAC 예.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편성 한 곡, 그 베토벤 그 에로이카 중에 한 곡 들었는데 이 곡에서는 좀 중우장대하다. 예.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 두께가 어느 정도 두텁고 좀 무게감이 좀 실려 있고 그러니까 아주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보다는 다이내믹스 좀 매크로 다이내믹스 그렇죠. 이런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소리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세 번째 곡에서는 이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기들이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파트에서 왼쪽으로 갈 때 이 예. 공기의 흐름 같은 거, 예. 음의 흐름이 네. 눈앞에서 확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거를 어차피 이거는 소스 기기잖아요. 네. 소스 안에서 이거를 구현을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DAC가 하던 이상의 역할을 뭔가를 해주는 예. 그런 스트리밍 덱이다. 예. 그렇게 한번 느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소스기기 하면은 막 그 맨날 그 전 고조파 왜곡이나 뭐 SMB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고조파 왜곡이 굉장히 낮고 그런데 청감상 들어보면은 이 악기들의 어떤 질감 텍스처 막 이런 느낌까지 다 좀 지워져 가지고 그렇죠. 너무 좀 메마르고 너무 이게 텍스처가 이게 질감이 좀 사라진 같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악기들의 특성이 개성이 확연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귀에. 그렇죠. 이 몸에 좋은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데 기존의 DAC는 걸 다 죽여버렸어요. 이 식도 쪽에서. 예. 근데 얘는 끝까지 몸에 좋은 유산균을 예. 끝까지 끝 얘가 출구까지 다 네. 보내준 덕에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라든지 예. 어떤 대역 밸런스 특히 중저음의 어떤 그 허약한 그런 구석이 없고 네. 그러니까 쉽게 뭐 흔히 음악성이 풍부하다. 예. 야 이런 게 그냥 단순한 그냥 표현이 아니고 예. 청감상으로 이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맞아요. 정말 간만에 DAC를 들으면서 그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정말 뮤지컬리티가 뭐 코히어런스 뭐 이런 단어도 생각나고요. 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음악 들을 만한 맛이 정말 잘 나는 그런 디지털 소스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